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하기 과정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 김기태 미국 뉴욕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얼굴은 저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그 비하기 과정은 지금 아마 2014년, 15년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비하기 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 변호사 자격증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은 저희 과정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늘 워싱턴 DC 바 변호사 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발표됐어요. 저희 아카데미가 뭐 제일 많이 합격을 하니까 당연히. 그런데 가장 고무적인 거는 초시, 그러니까 처음 보신 분들이 합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쯤은 합격자 발표가 났는지 모르시는 분이 더 많아요. 왜냐면 최근 들어서 제일 빨리 합격자가 발표됐어요. 원래는 작년만 해도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은 2번 있지 않습니까? 2월 맨 마지막 주에 화수, 7월 맨 마지막 주에 화수 이렇게 2번 있는데, 작년엔 7월 달에 또는 2월 달에 발표가 2월 달에는 한 5월 중순쯤 났어요. 그래서 다들 지금 5월 중순쯤 나는 줄 알고 빨라도 초순쯤 남은 줄 알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깁적으로 발표가 나가지고 사람들도 지금 확인을 못 하시는 분이 많다. 근데 이제 지금 떨리니까 DC바에도 들어가고 또 아카데미 또 카페도 들어오고 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제 발표가 났다라고 해서 연락이 옵니다. 근데 처음 특히 비하기 과정을 다 마친 후 처음 시험을 보신 분들이 합격률이 60~70%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연락 오신 분들 중에. 따라서 우리 비하기 과정은 여름학기하고 겨울학기 시작을 하는데, 여름학기하고 겨울학기에 거의 80명에서 100명씩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 100%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그러니까 비하기 과정을 다 듣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플러스 뭐까지, 법학사가 없으신 분은 법학사까지 따셔야 되고, 플러스 아카데미까지 등록하셔서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비하기 과정 그럼 저는 법학 지식이 없는데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 공대 나왔는데요. 저는 뭐 경영대 나왔는데요. 이러신 분이 있는데, 의외로 공대분들이 많아요. 공대분들이 특히 건설업계나 뭐 IT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비법학사가 70~80%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는 이제 지원서를 딱 이제 받아보니까, 그죠? 그러면 그 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비하기 과정도 들으면서, 그죠? 법학사도 따면서, 그 다음에 아카데미 수업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직장 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또 여성분이면, 뭐 남성분도 육아해야 되지만, 요즘은, 여성분이면 또 육아까지 하면서, 물론 남성분도 육아하십니다. 육아 휴직 하신 분도 있어요. 여하가.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성분들이 더 육아를 많이 하니까, 그죠? 애기가 응애 울면 남자는 코 골고 자지만, 엄마는 어떻게 돼? 벌떡 일어나가지고 애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하가 육아에 대한 부담은 똑같이 50대 한다 하더라도 여성이 좀 더 많은 그 부담을 하죠. 어떤 분은 애가 2~3살이었거든요. 비하기 과정 들으실 때. 애를 업고, 그렇죠. 달래가면서, 재워가면서, 이거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신 분도 있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이거 80평이거든요. 좀 크죠? 그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아카데미입니다. 제일 큰. 왜냐면, 제가 2010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13년째거든요. 13년째인데, 그러니까 등록하는 파이 수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많이 확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또 다행히 비하기 과정을 하기 때문에, 비하기 과정으로서 등록하시는 분이 또 아카데미도 등록하시고 하시지만, 여하간 파이는 많이 커지지 않았다. 근데 왜 이렇게 넓은 데로 왔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지금도 우리 아직 칸막이 있지? 그죠? 이거 한 칸씩 뛰어야 되지 뭐. 우리가 2021년 여름까지도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근데 DC바에서 코로나로 2021년 5월 13일 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해도 인정되게 할 수 있다. 그거를 2월 달이나 3월 달에 발표했으면 우리 이렇게 큰 데로 안 왔지. 그쵸?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치?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꽉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못했죠. 우리 25명이나 신청했는데 아직도 오고 있어. 그쵸? 아직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회 온다고 딱 해놓고 또 1시잖아요. 갑자기 귀찮아져. 그치?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날씨도 좋잖아. 그럼 놀러 가고 싶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오케이? 뭐 이렇게 재밌게 가는 거죠. 그쵸? 어느 정도 다 아시고 오셨잖아. 그치? 따라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이제 미국 변호사를 이제 할 때 모든 시험은 다 기간을 단축시키시라. 이 말 꼭 드리시고 싶고,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번에 DC바 발표가 났는데 처음 보시는 초시생들이 합격률 60, 70% 된다. 근데 내가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거든요. 왜? 비학위 과정은 저비용 고효율이다. 그렇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미국 변호사라는 나의 커리어를 만들 수 있는 건 이것뿐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셨겠죠. 하지만 수험 기간을 단축해야 된다. 예. 만약에 내가 법학사가 있다면 또는 법학사가 없더라도 법학사를 같이 따시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여하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아카데미 수업입니다. 왜? 법학사하고 비학위 과정은 워싱턴 DC바를 보기 위한 엘리저빌리티, 자격 요건만 취득하는 거야. 비학위는 아까 좀 있으면 일정 보여드리겠지만 거의 한 과목에 일주일에서 8일이야. 또는 4학점이면 한 10일 이상 해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해. 이게 바시험에 그렇게 도움이 돼?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민사소송법을 우리나라 말로 일주일 공부해. 그러고 나서 시험 봐. 그러면 사법고시나 변시에 도움이 돼? 많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게 학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점을 후하게 줄 수 있다. 이해되시죠? 스트릭하게 주지 않고. 어차피 이게 학점을 주는 게 그러니까 학위를 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이 비학위를 듣고 F가 거의 없고, 우리는 A, B, C, F입니다. D도 없어. 예. 그래서 C까지만 맞으면 되지 굳이 A를 맞을 필요는 없어.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F는 거의 없다. 그러나 F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있기는. 왜? 어떤 분은 객관식을 일렬로 찍어. 이해를 못하겠어. 왜 객관식을 일렬로 찍는지. 그래도 F 안 줄 수 있나? 그리고 제가 기말고사 시험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쓰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100지만 안 내면 됩니까? 설마 100지 내겠어요? 여하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100지만 내지 않으면 됩니까? 또 물어봐. 그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쓰세요. 근데 정말 썼어. 어떻게? 문제를 그대로 베꼈었어. 그럼 점수가 나오나? 그럼 100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 분. 그 다음에 출석을 아예 안 하시는 분. 바빠서. 근데 출석을 안 하시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줘서 드랍을 하시든지 뭔가 조치를 사전에 취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면 F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직장 생활도 하는데 등록생이 80명, 100명 되는데 만약에 F를 한 10명 이상 맞았다. 그러면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F를 맞으실 정도로 어떻게 돼?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푸시를 하든 뭐를 하든 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비학위 과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 하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워싱턴 DC바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그렇죠? 만약에 법학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 법학사,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서 요구하는 83학점이 이미 다 갖췄어. 그러면 요번에 여름학기 17학점 듣고, 그렇죠? 5월 12일부터 시작한 여름학기 듣고, 그 다음에 17학점 듣고, 겨울에 9학점 듣고, 그럼 26학점 끝나죠? 그러면 내년 2월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발표가 이렇게 나, 4월 달에. 요번처럼.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내가 미국 변호사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그쵸? 왜? 5월 10일부터 비학위 과정 시작해서. 그쵸? 7월 27일 날 우리가 끝나. 그래, 17일 날 끝냈지. 그 다음에 겨울에 11월 중순이나 11월 말에 해서 12월 달에 다 끝나거든요, 말에? 그럼 9학점 해서 이론적으로는 내년 2월 시험에 볼 수가 있으니까. 그 발표는 4월 말에 나잖아. 오늘 났잖아요. 오늘 며칠이지? 4월? 22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워싱턴 DC 변호사가 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학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학사를 따면서 비학위 과정을 같이 듣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 훨씬 더 세이브가 돼. 그럼 법학사를 어떻게 따냐? 법학사는 일반적으로 그때 사이버 대학교에서 땁니다. 그죠? 사이버 대학에서 3학년을 편입해서 조기 졸업 하거나 아니면 2년을 꽉 채워서 83학점을 마치시면 되는 거야. 근데 변호사님 저는 더 빨리 따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대학을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해버려. 그럼 법학사에서 83학점이 모자란 경우가 있잖아. 그러면 사이버 대학교 1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하는 그 기간 동안 다른 학교의 시간제나 또는 학점은행제를 병행해. 그러면 1년 반 만에 83학점 요건을 맞출 수 있어. 근데 쉽진 않겠지. 변호사님, 저는 더 빨리 법학사를 따서 비학위가 끝나자마자 내년 2월부터 또는 7월부터 보고 싶습니다. 7월은 안 돼. 내년 2월부터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할 수 있어. 어떻게? 독학사로 해. 우리는 독학사는 1, 2, 3, 4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아마 2, 3, 4단계인가? 1단계는 면제가 돼. 근데 3, 4단계가 면제가 되는 거, 2단계까지 면제가 되는 거는 아직 몰라. 오케이? 그래서 anyway 1년에 독학사는 6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 기간에. 그럼 독학사 보는 기간에 독학사로 졸업하면 몇 학점을 학위를 취득하면 몇 학점이 인정되냐면 50학점이 인정돼. 50학점. 그러면 나머지 33학점은 어떻게 해? 사이버 대학이나 또는 학점은행제나 사이버 대학의 시간제나 학점은행제나 이런 걸로 따버리면 1년도 안 돼서 어떻게 돼요? 법학사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엄청 빡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독학사를 통해서 학위를 따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어떤 사람들이냐? 사법고시를 좀 한 사람들. 우리 옛날에 사법고시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계공학과든 뭐 경영학과든 상관없이 다 볼 수가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 그런데 아깝게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독학사 공부한 또 가닥이 있으니까 독학사 봐서 60점 넘어가지고 그냥 합격해버리면 돼요.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법학을 많이 한 번도 접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독학사는 비추. 왜? 조금 힘들어. 그거는. 내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면 좀 천천히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거는 이제 83학점 요건이 있으니까 그냥 사이버대학교 3학년 해서 2년 하고 그 2년 기간에 비학위 과정을 들으면서 또 또한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면서 천천히 준비해서 법학사 따자마자 그 다음 시험부터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법학사다라고 하면 2년 동안 법학사하고 비학위 과정을 통해서 자격요건을 다 갖추고 그 다음 시험이니까 일반적으로 2년 반 정도 걸린다. 그런데 내가 조기 졸업하고 싶다라고 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법학사가 있고 83학점의 요건을 다 갖췄다라고 하면 여름학기, 겨울학기 해서 내년 2월에 시험 보고 합격하시면 1년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요거 대강 설명하고 그다음에 Q&A 받을 거예요. 그때 자유롭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또 상담 받으니까. 자, 그래서 비학위 과정은 5월 12일부터 여름학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런 거야. DC바의 규정에는 ABA에서인가, ABA, 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 승인된 정식 로스쿨에서 DC바가 요구하는 과목의 26학점만 취득하고 플러스 외국인에 한해서는 법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공 과목으로 83학점만 이수하면 83학점 이수하면 JD하고 동등한 학위를 가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ABA에서 인가된 로스쿨에서 26학점만 인정하면 DC바가 요구하는 과목에 26학점만 취득하면 워싱턴 DC바를 볼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비학위 과정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냐면
83학점 요건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 그냥 법학사만 있으면 돼. 근데 조금 더 스틱하게 얘네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2021년인가? 말부터 엄청나게 이게 이슈가 됐어요. 이러다 DC 다치는 거 아니냐. 내가 비학위 과정 하는 중간에 뭐 DC바에 또 규정이 바뀌는 게 아니냐. 저희가 이 83학점 요건이 이슈화 되고 난 이후 DC에 있는 학교인 조지타운,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튼, 그 다음에 노스웨스턴, 이렇게 LLM 담당 학장님이 정식으로 레터를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학사 규정은 변한 게 아니라 COA에서, COA는 Committee of Association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해석을 너무 엄격하게 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규정이 변한 게 아니라 지금 해석을 엄격하게 해서 니네가 법학사로서 외국에서 학위를 받을 땐 그 학위가 법학학점 전공 과목으로 83학점을 이수해야만 JD하고 동등하게 봐서 내가 자격을 주겠다라고 한 거지 규정이 바뀐 건 아니다 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규정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그 사회대학 법학과를 편입이 됐건 체내들은 1학년 들어가서 졸업을 하게 되면 네. 83학점이라는 숫자에 구애됨이 없이 아니요. 법학 전공 과목을 83학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네, 그거는 이해됐죠? 그래서 요 과정은 뭐 유학 안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26학점 한국에서 모두 취직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2021년 5월 13일 전에는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전체적으로 다 온라인이다. 인정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1년 순환주기로 여름학기와 겨울학기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에 5월에서 7월. 그래서 지금 여름학기는 5월 10일부터 7월 27일까지다. 겨울학기는 11월 중순부터 해서 12월 말에 다 끝난다.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전공과목으로 83학점을 법학사가 있고 전공과목으로 83학점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여름학기하고 겨울학기를 26학점을 다 수강하시면 내년 2월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장인과 학부생, 대학생 누구라도 미국 변호사 도전에 필요한 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생의 경우 지금 로스쿨 제도가 대학생의 경우는 지금 로스쿨 제도가 로 돼가지고 사법고시가 없어졌잖아요. 로스쿨 제도가 돼가지고 로스쿨이 있는 학교는 법학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로스쿨 인가를 못 받으신 법학과가 있잖아요. anyway, 법학과가 있든 법학과가 없든 간에 대학생들도 2년 안에 미국 변호사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대학생들은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83학점 요건을 갖추고 플러스 학사 자격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교육법상 9월 학위를 등록하는 걸 금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앙대 나왔잖아요. 중앙대를 다니면서 내가 또 사이버 대학을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이중학적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딱 하나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독학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따라서 만약에 내가 대학생인데 1학년 때 미국 변호사가 되고 싶어. 4년 안에 내가 졸업하기 전에 미국 변호사만큼 좋은 스펙은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다른 스펙. 그 다음에 특이하잖아. 그렇죠? anyway, 특이하잖아. 그리고 누가 들으면 한국 변호사보다 위인 줄 알아요. 그렇죠? 한국 변호사보다 위. 왜냐, 한국 변호사는 좀 있잖아. 근데 미국 변호사는 좀 없거든. 제 유튜브 하는 거 아시죠? 그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안 눌렀죠? 오늘 꼭 좀 눌러주세요. 오케이. 내 무료로 상담해 주잖아! 그죠? 거기에 미국 변호사가 되는 이유, 우리 가빈이가 그 쇼츠 보셨어요? 안 보셨지? 그거 좀 보세요. 우리 2,000회가 넘었어, 지금. 우리 가빈이가 갑자기 상담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아빠, 미국 변호사 맞죠? 애들이. 아빠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 미국 변호사야. 애들이 모르는 거야. 야, 갑자기, 자존심 상하잖아요. 아빠가 거짓말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화 와서, 아빠 미국 변호사 맞지? 맞지? 아빠 미국 변호사지. 거봐, 아빠 미국 변호사잖아. 우리 아빠 미국 변호사야. 요 정도. 그죠? 요 정도. 미국 변호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말로 직장을 다니는데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못하잖아, 솔직히.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미국 변호사를 해가지고 내가 미국 변호사를 해가지고 인생에 완전히 전환할 거야? 물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뭐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미국 변호사가 애드 돼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공부도 하시려는 생각이 있으신 거지. 이게 뭐 내가 미국 변호사로 다시 태어나겠다 하시는 분은 거의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1년을 다닐 때 학점은행제나 시간제 사이버 대학으로 학점을 이수해. 최대야. 그럴 수는 있어. 학점 이수는 가능해. 근데 학위과정으로 등록은 안 돼. 왜? 두월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독학사로 2학년 때 시험 신청을 하면 1단계를 면제시켜줘. 왜? 1년을 대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를 1년에 합격을 해버리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1학년 때 anyway 2년에 걸쳐서 사이버 대학이나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33학점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독학사는 학점 이수가 아니라 시험만 보면 되니까 2, 3, 4를 그렇죠? 그러면 독학사 취득을 하면 여기서 50학점을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83학점 이제 됐지 2년 동안. 그럼 2년 안에 뭐를 해? 비학위 과정은 대학생들이 방학 때만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왜? 미국에도 방학이어야만 교수가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2년에 걸쳐 비학위 과정을 쪼개가지고 들으면 26학점 이수하면 3학년 2월이나 3학년 7월 시험부터 볼 수 있다는 얘기. 이해됐죠? 그래서 붙었어. 그러면 3년 안에 법학사도 따지, 그 다음에 워싱턴 DC바 변호사도 되잖아요. 이해됐죠? 이론적으로는 되죠. 근데 따는 놈이 있어요. 꼭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대학 4년 안에 미국 변호사였다고, 그죠? 그 다음에 법학사로 학사도 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비학위 과정을 듣고 3.0이 넘으면 4학점만 더 되면 미국 LLM 학위를 줍니다. 온라인으로. 이해됐죠? 저희 UDSL 과정도. 그래서 내가 미국 변호사를 땄는데, 미국 변호사 따게 되면 학위도 또 얻고 싶어요. 그쵸? 학위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돼? 3.0 비학위 과정에서 평균 학점이 3.0만 넘으면 4학점만 더 들으시면 Professional Responsibility라는 과목하고 Legal Writing and Research 과목만 4학점만 더 추가적으로 들으면 LLM 학위를, 제가 LLM 나왔잖아요. 그쵸? LLM 학위를 줍니다. 그럼 이 LLM은 석사야. 그러면 대학생들은 4년 안에, 짧게는 3년 안에 법학사도 갖고, 학사 학위도 갖고, 워싱턴 DC바 붙어가지고 워싱턴 DC 변호사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LLM 석사 학위도 딸 수 있죠. 그쵸?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졸업을 하게 되면 취직도 하고, 또는 JD로 가서 내가 미국에서 3년 하겠다, 미국 로스쿨 가겠다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 당연히 되겠고,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석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 박사 학위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말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스펙이 똑같으면 A가 미국 변호사를 가지고 있어. 누가 선택하겠어요? 미국 변호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스펙이랑 모든 게 똑같다면 미국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파하려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 광고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때는 AICPA, 미국 회계사가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그렇게 유행하는 미국 변호사 아카데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대박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대박이 나려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강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붙으셔서 강사가 되시면 우리도 메가스터디처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있는 거야. 오케이?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꿈꿔야지 현실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DC 코트 룰 46에 의해서 우린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다 100% 원격 수업이야. 근데 원격 수업인데 한 과목에 7, 80%는 줌 강의, 실시간 줌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 30%는 이미 녹화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상당히 좋다. 그래서 83학점 요건은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교수, 슈미트 교수님. 여기 담당 교수님이십니다. 저랑 친해. 몇 년생 같아요? 몇 년생 같아요?
그쵸? 아, 수염이 있고, 나보다 어려, 씨. 예, 나보다 어리게 보여. 수염 깎으면 완전 어리게 보이잖아요. 그쵸? 엄청 잘생겼고, 뒷보 있습니다. 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낚시 엄청 좋아해. 그래서 여기 오시면, 저기 릴락시 있죠? 강에서 하는, 냇가에서 하는 릴락시. 그 다음에 그 덴버에 가면 그,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영화 있잖아요. 그 브래드 피트인가? 릴락시 딱 하잖아요. 강가에서. 그치? 요거 되게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플로리다 코스트 교수셨어요. 그래서 FCS의 비하기 과정은 옛날에 FCS의 과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교수 하시다가 UDSL에 넘어오시면서 UDSL하고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이 과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슈미트 교수님이다. 슈미트 교수님이 아마 컨트롤하고 시비 프로시저하고 토치를 하시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그 쇼츠에 제 유튜브의 쇼츠에 우리 슈미트 교수님이 이 비하기 과정에 대해서 한 38초간 설명하는 영상도 올려놨습니다. 그죠? 그럼 공신력 있어 보이잖아. 그죠? 어떤 분은 딱 그래요. 전화해서 이거 혹시 사기 아니에요? 야, 이씨, 변호사한테 전화해놓고, 사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내가 사기다라고 얘기할까? 그죠? 공신력이 없어. 왜 아카데미가 어떻게 이런 과정을. 그럼 내가 아카데미에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누가 하는 거야? UDSL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선전해주고 운영해주는 거다.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썸머는 5월 12일. 그래서 5월 12일 날 시작해서 7월 28일 날 끝나네요. 그래서 과목은 컨트랙, constitutional, torts, civil procedure, property인데, 컨트랙하고 torts하고 civil procedure는 3학점. 그 다음에 constitutional law하고 property는 4학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자격은 누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구나. 특히 LLM에 가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LLM에서는요, 21학점이나 24학점을 졸업을 시켜요. 근데 그 21학점하고 24학점 안에는 DC바가 요구하는 과목이 아닌 경우가 있어. 그래서 LLM을 가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3학점에서 한 6학점 정도는 듣고 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충분하다. 대학생도 되고. 접수 기간은 5월 10일까지다. 그래서 지원서만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요, 여름 학기는 이렇게 5과목인데 이거 제가 회사가 바빠가지고 5과목을 다 못 듣는데 어떡하죠? 쪼개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아니면 한 2과목 들어서 6학점 듣고 그다음에 어차피 내가 법학사를 따셔야 되는 분들은 굳이 여름학기 17학점 다 안 들으셔도 상관없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다 들으세요. 왜냐면 또 1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다 들으시는데 나 회사가 너무 바빠. 그러면 요번에 한 8학점 정도 듣고 그렇죠? 그다음에 겨울에 9학점 듣고 그다음에 여름에 다시 저번 여름 학기에 못 들었던 과목으로 또 9학점 들으시면 26학점 그렇게 이수하시는 경우가 있다. 난 5학점만 들을래요.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야. 왜? 3학점, 4학점짜리니까. 그죠? 그래서 과목에 맞게 잘라서 들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름 학기 온라인 수업. 그래서 온라인 구성은 3학점 실시간 중강의. 이렇게 별도 학습 영상. 요건 이제 녹화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실시간 중,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출석 확인은 실시간 참여도 보지만 출석을 부르진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나 에세이 제출로 출석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은 당연히 온라인으로 본다. 근데, 저 첫 번째는, 제가 오늘 회의 때문에 또는 출장 가가지고, 오늘 수업을 못 들었어요. 그러면, 수업이, 그러니까 평일은 밤 8시부터 11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 보면 이제 새벽에부터 내가 못 들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예, 녹화되니까 그 과목이 다 끝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수업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한 과목에 한 번 정도는 솔직히 교수님한테 익스큐즈 하면 그렇죠? 뭐 익스큐즈 됩니다. 근데 한 2번 정도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내가 불가피하게 빠지신다고 하면, 출석 못 하신다면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교수님한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다이렉트로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익스큐즈를 꼭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못 들은 수업은 그 다음날 새벽부터 오프라인에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시험 일정 보시면, 그 다음에 주말에는 토요일 날 하는데 일요일 날 안 합니다.
토요일 날 하는데 토요일 날은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다 쉬어. 교수님들이 좀 쉬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수요일하고 일요일 날 빼고는 다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이널 이기잼이 있잖아. 그쵸? 파이널 이기잼이 있는데, 나 이날,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 또는 회의야, 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저희한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요 앞에 날로 저희가 조정은 해드릴 수 있다. 이해되죠? 그런데 뒤에 날은 거의 조정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anyway,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일단 얘기를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가 최대한 사정을 봐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봐드리겠는데, 그건 뭐 교수님이 오케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오케이? 따라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교수님하고 다이렉트로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서 또 혹시 모르는 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미스 언더스탠딩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저희들한테 무슨 문제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시면 저희 중간에서 잘 해드리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은 이렇다. 그래서 짧고 굵게 끝내라. 그게 제일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라이에서 28일 날 프로퍼티 파이널 이그점을 보고 아니면 끝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지원서만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원서 작성하는 샘플도 저희가 다 있기 때문에 anyway, 뭐 상관없을 것이다. 뭐 유의사항 앞전에 저희가 다 말씀드릴 거고, 시험은 객관식하고 주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4 비율 아니면 5대5 정도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가 수업이 끝나면 혹시 수업을 이해하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교수님들이 교재로 하진 않고, 옛날에는 교재 막 이만한 거 사라 그랬어요. 그럼 한 200불 정도 돼. 이거 이만한 거 누가 다 읽어? 그쵸?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프린트물로 하자. 그래서 PPT 자료로 다 하시거든요. 저희가 PPT 자료를 다 나눠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사전에 그 PPT 자료에 있는 거를 주석을 달아줘요. 한글로.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움이 너무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영어가 네이티브처럼 잘하진 않잖아요. 그럼 그 주석을 다 달아줘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해드리면 그걸로 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법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 다음에 내가 영어를 잘 못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이 이 BI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바시험은 제가 그 영상에도 남겨놨지만 바시험은 리딩과 타임 매니지먼트 시험이지 이게 라이팅 시험이 아니다. 라이팅 물론 있어요. 하지만 에세이하고 그다음 MPT, 특히 에세이는 나오는 룰이만 나온다. 팩트만 바뀌어서. 따라서 쓸 시간이 한 문제당 30분이기 때문에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룰을 암기하시면 제가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MPT라는 거는 15페이지에서 17페이지가 사건 파일을 던져주고 발췌해서 브리프하는 겁니다. 따라서 라이팅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 라이팅 시험이 있긴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 스피킹이나 히어링 시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아카데미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스피킹과 히어링 시험이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은 못 붙어.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또는 저한테 그냥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성의껏 답변 드립니다. 유의사항이랑 하게. 그래서 봐. 미국 변호사의 꿈, 비하기 과정을 통해 이제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문구 괜찮아요? 가슴에 와닿아? 안 와닿으면 바꾼다. 다음엔 설명해. 오케이. 그리고 내가 당부드릴 건 하나. 봐. 법학사하고 그 다음에 26학점을 통한 지금 비하기 과정을 통한 26학점 취득은 워싱턴 DC바를 보기 위한 자격 요건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게 바시험에 도움이 되냐? 많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법학사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붙는다. 왜냐하면 법학사를 가지고 계신 4년 법학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꾸만 미국법을 배우면 한국법하고 자꾸만 비교해. 그럴 필요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법학사 아예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가리키거나 또는 UDS에서 가리키면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괜히 한국법하고 많이 비교해봤자 시간 낭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이 용어가 한국법으로 어떻게 어떤 거와 똑같지 막 이런 걸 찾지 않아도 돼. 찾지 않아도 그냥 그게 예를 들어서 consideration이야. 컨츄렉에서 그러면 우리는 한국말 대가거든요. 그런데 대가라고 해석을 하게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이 consideration의 의미를 100%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그냥 배울 때 그 영어 자체로 느낌을 살려서 배우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거 하나. 그 다음에 수험 기간은 제일 짧아야 됩니다. 따라서 명심하셔야 될 게 비학위 과정을 다 끝나는 그 시점에는 미국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정리가 다 끝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리가 끝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해서 내가 한 번에 붙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근데 비학위 과정 하시는 분들이 여름 학기 너무 수고했잖아. 5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직장 다니냐 직장 다니고 밤에 와가지고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고 너무 뿌듯하잖아. 그러고 나서 비학위 과정 끝나면 여름 학기 끝나면 겨울 학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면서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뭐 헐레벌떡 부학점 다 따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물론 거의 많은 분들이 다 저희 아카데미에 먼저 등록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비학위 과정을 예습하시고 그리고 비학위 과정 때는 비학위 과정 하시고 그다음 비학위 과정 끝나면 비학위 과정 또 할 때 그 3달 정도는 학원 공부를 좀 빡지게 하면서 아카데미 공부를 하면서 비학위 과정 겨울 학기 딱 끝날 때는 MB 과목, SA 과목, MPT 과목을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가 말씀드린 60, 70% 다 초시에 합격을 하셨잖아요. 내 말 잘 들은 사람은 다 이렇게 초시에 합격이 됩니다. 제가 무슨 뭐 교주도 아니지만, 그죠? 여하간. 그냥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학위 과정에 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여러분들이 만끽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뭐 사법고시도 아니고 3년, 4년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물론 법학사가 없으신 분들은 2년에서 2년 반 하세요. 어차피 자격 요건을 갖추셔야 되겠지만. 여하간 알차게 계획을 짜셔서 여하간 비학위 과정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는 내가 바시험을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리가 다 돼 있으시고 그 이후로는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자기의 자료를 가지고 한 6개월 공부해서 붙는 그런 스케줄대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비학위 과정 때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비학위 과정 하기 전부터 내가 미국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하면 솔직히는 저희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시면서부터 미국 변호사 바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학위 과정만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비학위 과정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워싱턴 DC 변호사에 합격하는 거야. 비학위 과정이 목표가 아니야. 이해되시죠? 따라서 DC 변호사가 되는 그 순간까지 바시험 제대로 열심히 좀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비학위 과정 다 하고 공부해야지라고 하면 1년에서 2년이 뒤쳐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공부는 할 때 빠삭하게 해서 한 번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Q&A! 네! 이거 UDS의 비학위 과정이랑 아카데미에서 해주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아카데미에서 바크랩을 해주나요? 그렇죠. 아카데미는 이런 거야. 저희는 사법고시잖아. 사법고시 봤었잖아요. 그쵸? 로스쿨 체대가는. 우리는 그냥 사법고시 학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학위 과정은 UDS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그래서 자격 요건만 갖추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법고시에 또는 미국 변호사의 시험에 붙인 거는 아카데미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카데미에 등록하는 비용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아카데미에 등록하는 비용 따로, 그 다음에 UDSL에 하는 비용 따로. UDSL 비용은 아카데미 여기 있었는데 한 학점당 900불. 그래서 26학점을 다 하려면 23,400불. 그럼 어떻게 되느냐? UDSL을 바로 냅니다. 그래서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송금할 수도 있고, 그 UDSL을 바로 내는 거고, 아카데미는 아카데미에 지불하시면 저희는 1년은 계약기간, 그 다음 2년은 서비스에서 3년간 온오프라인으로 다 모든 수업을 드릴 수 있다. 3년 이후는 저랑 맥주집에서 보셔야죠. 그죠? 아카데미나 나를 동영상으로 자꾸만 보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3년 안에는 무조건 합격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DC 변호사 시험은 사회가 제한이야. 근데 우리 한국 로스쿨은 5년에 무조건 봐야 되잖아, 다. 근데 4년간 그냥 준비됐을 때, 그냥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사회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 다 떨어지신 분도 있으시겠죠, 솔직히. 그렇죠. 그런 분들은, LLM 학위가 있으면 메릴랜드 바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또 자격 요건이 조금은 까다로우니까 일단은 비학위 과정을 통해서 워싱턴 DC 바를 그냥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사회 떨어지신 분들을 또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엄청 다른 주리딕션 많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메릴랜드가 되더라고. 그러나 LLM 학위가 있어야 돼. 그거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아카데미를 꼭 등록해야지 비학위 과정을 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카데미는 선택사항. 그렇죠? 근데 요거는 필수사항. 왜? 워싱턴 DC바를 보기 위해서는 26학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아카데미를 등록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근데 저는요, 비법학사고, 그 다음에 비법학사를 해서, 학사도 따야 되죠. 비학위 과정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직장도 다녀야 되죠. 애도 봐야 되죠. 아카데미까지 어떻게 들어요? 라시는 분이 있어. 충분히 이해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학위 과정, 아카데미 강의를 안 듣고 비학위 과정 들으려면 한 10시간을 공부해야 된다면 아카데미 강의를 들으시면 한 5시간에서 3, 4시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세이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왜? 스트레스 안 받잖아. 이미 영어도요. 여자들이 왜 미국 가면 여자든 남자든 왜 쇼핑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겠어? How much? 그쵸? 그러면 걔네들이 어떻게 돼? 뭐라 얘기할 거 아니야? 왜?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쇼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내가 아무리 제가 LLM 나왔잖아. 그럼 JD랑 같이 수업을 들어요. 그럼 우리 JD 학생이랑 외국인 학생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JD 학생은 들리면서 이해를 못해. 그쵸? 왜? 사전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들리면서 이해를 못해. 그쵸? 이해를 못하는 건 똑같아. 근데 걔네는 들려. 이해됐죠? 그러나 만약에 사전에 뭔가 우리가 선행학습이 되어 있으면 들리면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영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간 미국 변호사는 자격 요건만 비학위 과정에서 주어지는 거지 바시험은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네. 법학점 83학점이 어떤 건가요? 83학점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린 교양 과목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인정되지 않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저도 심화학습에서 114학점을 이수했거든요. 심화학습. 내 대학교 10년 다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할게. 저는 중앙대에서 상장 줘야 돼요. 등록금도 많이 냈지, 오래 다녔지, 학점도 많이 이수했지. 그 중에 교양 과목 안 된다는 얘기. 법 전공이 법이랑 관련된. 그렇지. 예. 그런데 나 몰라. 내가 법학과고 몇 학점 이수되는지 몰라. 형사 정책 이런 건 인정 잘 안 되더라고요. anyway. 그러면 어떻게 돼? COA의 답변을 물어봐. 이메일 주소 저희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일주일 안에 빠르면 내일 와. 오늘 문의하면. 그래서 COA의 담당관 그 사람도 변호사거든요. 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영문 성적표를 첨부해. 그래서 야, 내가 지금 DC바를 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법학 학점으로 몇 학점 인정되니? 라면 그쪽에서 답변이 바로 옵니다. 그럼 학교에서 전공 선택, 전공 필수로 돼 있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봐.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LLM 가면 21학점에서 24학점이면 졸업을 합니다. 근데 DC바가 요구하는 과목에 26학점을 이수해야 되잖아. 그 24학점이나 21학점 중에서는 DC바가 요구하지 않는 반드시 LLM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될 필수 과목이지만 DC바에서 인정 안 되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법학과를 졸업을 했지만 비학위 과정을 하시면서 또는 하기 전에 COA 물어보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83학점에는 내가 전공은 건축학과지만 부전공으로 내가 법학 과목을 들었어. 그것도 인정돼. 이해되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원을 anyway
내가 건축공학과 나왔지만 내가 대학원은 석사를 법학과로 했어. 박사를 했어. 그런 것도 다 인정이 됩니다. 대학원 가고 인정돼요. 83학점 요건에 인정돼. 그 다음에 내가 LLM에서 24학점 했는데 4학점이 인정 안 돼. 안 됐어. 안 되는 과목이야. 그럼 그 4학점은 83학점 요건에 포함돼서 인정해 줍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LLM을 했는데 4학점은 DC바가 요구하는 과목이 아니야. 근데 요 4학점이 법학사의 83학점 요건에 편입은 돼요. 4학점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83학점이 몇 학점이 인정되느냐라고 문의했을 경우에는 내가 법학사를 석사를 나오든 또는 LLM을 졸업을 했든 또는 내가 부전공을 했든 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인데 법학 과목을 한두 과목 들을 수도 있잖아. 그런 성적표, 영문 성적표를 다 첨부해가지고 물어봐라. 그러면 다 샅샅이 조사해서 몇 학점이다 가르쳐 줄 거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다음 또 네. 저는 그 비학기 과정은 여기가 유일하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1단사인가? 거기서도 하던데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1단사? 네. 어떤 거냐면 1단사는 모집만 하는데 네, 이해됐죠? 우리는 운영하는데 네. 1단사는 모집만 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네, 우리도 모집도 하고 운용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서는 어디한테 내야 돼? 우리한테 내야지. 이해됐죠? 거의 모집만 하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돼요. 1단사에서 모집했던 사람들의 1단사가 케어를 좀 더 잘해줄 수가 없잖아. 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여하간 그렇다.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냥 문의하시면 된다. 이분 질문하고도 비슷한 질문이. 네. 수년 전에 이제 제가 뵙고 네네. 그때 추천해주신 이제 디지털 대학 법학과 편입을 해서 네네. 마쳤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렇더라도 그때 이수한 과목들을 다 83학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반드시 따져봐야 돼. 이제는 지원할 때, DC바를 지원할 때 네가 83학점의 요건이 다 갖춰졌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한테 이메일을 줘서 답변을 받았어?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원할 때 반드시 83학점 요건이 다 됐다라는 확답 이메일을 그쪽에다 받아야 돼. 예, 그래서 그거를 캡처를 해서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나 이렇게 받았어라는 걸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지.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도 내가 디지털 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사이버 대학교에 다 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보다는 조금 요건이 강화된 셈. 강화된 셈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해석하는 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이메일은 그 DC가 볼 때 패티션을 따로 하잖아요. 그거랑 또 다른 건가요? 패티션? 왜? 우리 비학기 과정으로 26학점을 받아서 난 이런 조건으로 너네가 한 룰 폴리틱스를 맞췄다라고 하는 거를 또 따로 아니. 그건 아니고 법학사 학점만 야 내가 법학사를 땄는데 이게 83학점 요건에 법학사 요건에 해당하니? 라고 하면 너 26학점 83학점 다 받았어. 이런 확정된 이메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학기 과정 26학점은 상관없습니다. 그거 안 받아도 돼. 그냥 지원할 때 성적표 그냥 업로드하면 끝나는 겁니다. 각자 본인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기관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보내야 됩니다. 변호사한테 안 돼요.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각자 보내야 됩니다. 그 83학점 맞는 거는. 그거 쉽잖아. 그 이메일 그리고 이메일 주세요. 예. 카페에 다 올려놨어요. 근데 모르시면 카페에 또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가 바로바로 댓글 달아드릴 테니까. 만약에 그때 가서 그게 모자란다 그러면 해당되는 과목만큼은 또 채워서 그렇죠. 그러면 황당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물어보라. 6개월 전에. 그렇게 보시면. 그래야지 6개월 전에 물어봐야지 픽스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픽스가 다 됐어. 그렇죠? 그 다음에 지원할 때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좀 넉넉히 늘려야 된다는. 그렇죠. 아니야. 넉넉히는 아니에요. 넉넉히는 돈이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83학점 되니? 라고 딱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 한 10학점이 모자르다 그래요. 예를 들어 9학점이 모자르다 그러면 확실히 되는 로가 있는 과목으로 그냥 이수를 하면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형사 정책, 뭐 세미나 이거 애매하잖아. 그 법철학 세미나 이런 거는 인정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1차적으로 걸러내고, 그래서 너 한 6학점 모자라 그러면 확실하게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컨트랙, 여기서, 그죠? 톨치, 또는 크리미널로, 이런 정도로 들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죠, 이렇게. 당시에 제가 들었던 네. 쪽으로는 일단 이제 83학점이라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냥 법학사 자격증만 맞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편입을 해서 네네네. 이수를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뭐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쉽게 알고 네네. 법하고 별로 관계 그렇지, 교양 과목 많이 들으셨죠. 네.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안 좋은 결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미 졸업을 한 상태고 그럼 예를 들어 83학점에서 한 10회 학점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학교에 다시 그냥 아니요. 어떻게 그 학교에 시간제로 학점만 이수하든지, 시간을 다른 학교 시간제로, 학점만 이수하지. 상관없어요. 시간제로는 100개도 다 등록해서 시간제 할 수 있어. 이해되죠? 동시에 다 해도 돼. 왜? 학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생들이 만약 이걸 따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 독학사는 2학기 때부터, 2학년 때부터 하고, 왜냐면 1년이 지나면 1단계는 면제가 되니까. 그 중간에 33학점을 다 따라. 그럼, 이거 33학점 다 못 따겠는데요? 그럴 땐 학점은행제, 그 다음에 두세 개의 시간제로 충분히 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시간제로 하는 거는 제약이 없어. 뭐 두세 개 학교를 동시에 지금 동시에 시간제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 100개의 학교를 동시에 시간제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죠? 굿! 저 강의 듣는데 만약에 해외 출장이 아니라 좀 출장 기간이 길어져서 강의를 미국에서 들으시면 되잖아요. 인터넷이 되는 어디에서는. 인터넷 사정이 안 좋은데 많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정이 안 좋아? 사정이 안 좋아. 이 같은 데는 인터넷으로 오지 어디를 자꾸 어떤 회사예요? 오지를 보내 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많이 가거든요. 만에 하나 오지 개인적인 상담. 오케이. 오지. 그리고 파이널 exam 같은 경우도 네. 만약 그 기간에 출장이어서 시험 그러면 앞에 당겨서 보세요. 앞에 당겨서 보시면 돼. 그것도 저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프로퍼티 요 보는데 27일 날 출장을 가. 못 보잖아. 26일 날 봐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앞에 당겨서는 보실 수가 있어요. 앞에 당겨서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를 들어 오지에 출장을 가. 일주일. 그럼 드랍해야지. 그렇죠? 이것까지는 일주일 오지. 이거는 힘들잖아. 그렇죠? 예. 그럼 빨리 드랍하세요. 환불 받으셔야지 뭐. 그건 아무래도 스터디 모임이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이, 비학위 과정에서는 스터디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석을 다 달아줘. 그럼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전화 김윤상 이사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굳이 스터디를 하면서까지 할 시간도 없고, 첫 번째는 할 필요도 없다. 아유, 그럼요. 시험을 위해서는 저희가 스터디도 다 구성해 드립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그리고 여기 아카데미도 개방해. 아무 데나 와셔도 돼요. 어떤 분은 10시 30분에 와, 밤. 그리고 1시까지 하시고 나가십니다. 문단속만 잘 하시면 돼. 그리고 밤에는 여기 그냥 주차해도 돼. 밑에. 1시에 다 끊겼는데, 그쵸? 그 어디가.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여기 아예 개방을 해요, 우리 아카데미. 이해됐어? CCTV 있어. 뭐 없어지면 내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식수대에 막 그냥 커피를 막 이런 거잖아. 커피 딱 먹고 얼음 버리고 싶잖아. 멋있게 쫙 뿌렸나 봐요. 쫙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CCTV를 달았습니다. 안 되겠다. 누가 이렇게 무례하게 자기 집이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마누라한테 혼나지? 남자일 것 같아 그냥 이 쫙 이렇게 뿌린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름학기 17학점 왠지 등록하실 것 같은데? 잠깐 하시는데 일부만 먼저 들을 수 있다고 그래. 하는데 네. 그럼 추천해 주시는 과목이 있나요? 5개 중에 이거는 PD 들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 한번 찍어보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시험에 뭐가 나오나요?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내가 요번에 좀 반만 듣고 싶다. 저는 솔직히 6학점. 컨트롤, 톨치.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학기. 6학점 정도만 들어라.
왜냐면 톨츠하고 컨트랙은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기 편해. 그렇죠? 뭐 폭행, 그다음 계약은 또 받아들이기 좀 쉽잖아요. 뭐 법무팀에 계시는 분들을 해서. 그래서 톨츠와 컨트랙을 듣고 나머지 세 과목은 아카데미 수업을 조금 다 계속 들으시면서 들으시면 좀 더 편하다. 왜냐면 절차법 같은 경우는 시빌 프로세스 같은 거는 좀 어려워. 우리도 민소소송법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법을 알고 절차법을 들으시는 게 좀 낫다. 그 다음 컨노는 재미가 없어. 왜? 공법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부동산법도 그닥 재미가 없어. 그죠? 따라서 내가 요번 내가 비법박사고 내 여름 학기에 좀 부담 없이 듣고 싶다라면 톨츠, 컨트랙. 이게 강추.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뭐? 아닙니다. 똑같은 과목입니다. 네, 똑같은 과목 17학점 열리는데, 그러면 내가 톨츠하고 컨트랙 했지? 그러면 내년에 열리는 여름학기에는 나머지 과목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못 들으셨던 과목, 그죠? 그래서 또 과목은 아예 픽스가 됐습니다. 여름, 겨울에 하는 거는. 그리고 겨울에는 크리미널 로, 크리미널 프로시저, 그다음 에비던스. 이렇게 세 과목 열립니다. 아예 픽스가 됐다. 그러니까 요번에 여름학기 못 들으신 거는 다음에 들으시는데, 내가 처음 법을 접하니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잘라서 들으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몇 년 뒤에 DC바에서 에세이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뭐 맞는 얘기인가요? 26 DC바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출제하는 기관이 NCB입니다. 내셔널 컨퍼런스 오브 바이 이그제미너스인데 거기서 2026년에 시험을 좀 바꾸겠다. 실무 위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우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에세이 위주가 아니라 실무 위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간이 줄어드는 것도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은 그대로 하거나 줄어들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과목 수는 에세이 과목 13과목 정도 돼요. 12과목이 13과목 정도 되는데 그 13과목 중에 많은 과목이 거의 잘려도 나갑니다. Will and Trust, Security Transaction, Conflict of Law 이런 건 다 안 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MB 과목 위주 플러스 Business Association. Business Association은 두 가지가 있어. Agency and Partnership과 Corporation. 요거 정도만 하겠다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초안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발표가 되지. 파일럿 이그잼이 이제 아마 올해 나올 거예요. 제가 NCB랑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저희가 라이센스야. 그래서 모든 기출문제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아카데미만 문제풀이 강의가 있는 거야. 다른 아카데미가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거기는 그냥 이론 강의만 주구장창 있어요. 이해되죠? 왜? 책 자체 교재가 없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NCB에서 저희한테 계속 문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이 오고 문제집도 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1, 2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이그잼을 각 주에서 대법원에서 채택을 해야 돼요. 이해됐어요? 채택을 안 하면 그냥 UB 시스템은 그냥 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따라서 채택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걱정하시면 2026년 7월 전에 다 붙으셔야죠. 그런 걸 결정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무슨 말, 지금 2023년이야. 2026년 7월까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뀌더라도 각 주에서 채택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부분 합격은 없어지고 한 번에 합격. 없어. 네, 부분 합격은, 죄송합니다. 부분 합격은 없어졌고, 옛날에 부분 합격증이 있었어. 그쵸? 그런데 부분 합격증이 없어지고, 한 번에 400점 만점 266점.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몇 시죠? 2시 10분. 2시 10분이니까 이제 개별 상담 또 신청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상담하시면 되고, 이미 상담 신청하셨던 5분들은 차례대로 상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 미국 변호사 있으면 엄청 좋아. 도전하세요. 라이센스가 있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라이센스가 없음으로써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인생의 하나의 옵션을 하나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내가 미국 변호사라는 게 중요해. 우리 가빈이 봐. 아빠 미국 변호사지! 그렇죠? 자랑하잖아.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 그죠?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다. 저도 했잖아요. 제 스토리 아시죠? 340만 원을 가지고 10년 만에 졸업해서 나이 30에 뭐 그런 거 있잖아. 찾아봐. 네이버에 김기태 미국 변호사 다 나와.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할 일이 있죠? 가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